자, 우리 수업 시작하자. 참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지. 참과 진리, 참과 진리의 논리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자, 우선 제시문 가하고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제시문 라, 4개의 제시문이 있다. 뒤에 278페이지에 답안이 있는데, 기다려봐. 278페이지에 답안이 있는데, 제시문 가에서 라를 두세 문장으로 각각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 시 접속사를 사용한다. 알겠지? 접속사는 뭐 순접, 역접 이런 거지. 순접은 그리고, 역접은 그러나, 하지만 이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지. 접속사를 잘 사용해서 두세 문장으로 정리해봐. 제시문 가에서 라를 강조 표시를 좀 하자. 두세 문장으로 접속사 사용할 것. 알겠지? 자, 275쪽으로 다시 가서. 자, 첫 번째 제시문 가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당연한 이야기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우리 명제는 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지? 그러나 샘물로부터 분출하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샘물도 있으니까 분출하는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도 있으므로 위 명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압력이 위로 솟구치는 압력. 밑에 지하수에서 어떤 지하수의 통로가 넓은 통로에서 좀 좁아지는 이렇게 수로가 생겨서 압력이 받기 시작하면 어떤 위로 올라가는 틈새가 생기면 물은 위로 솟구치겠지. 압력을 받아서 앞으로 직진할 수 없으니까 지하수가 앞에 암석에 의해서 좁아져서 내부 압력이 생겼을 때 위로 올라가는 틈이 생기면 물은 아래에서 위로 오르게 되겠지. 그래서 샘으로부터 분출하는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위 명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물은 자연 상태에서 동일한 압력을 받는 한, 동일한 압력을 받지 않으면 아닐 수 있으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좀 바뀌었지. 우리는 처음 명제의 구체화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로써 명제는 더욱더 참에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자연 상태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물의 흐름이 없다는 것이 사유 가능하기 때문에 위 명제는 중력 상태에 대한 구체적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지? 우리 우주선 안에서 물이 둥둥 떠다니는 거 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라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제시문 가야. 아까 두세 문장으로 요약하고 그리고 접속사를 사용해서 요약하라고 그랬지. 백자로. 자, 정리해봐. 제목도 정해보자. 제목을 정하고 두세 문장으로 정리해봐.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다 한 사람은 5분 정도 안에 한다. 다 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 한 사람은 제시문 나로 넘어가자. 다 한 사람은 제시문 나. 다 못한 사람은 다 하고 넘어와라. 동영상 스톱시키고. 자, 제시문 나. 물의 물성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고체 상태의 물이나 기체 상태의 물. 고체 상태의 물이 뭐지? 얼음이지. 기체 상태의 물. 수증기지. 자, 얼음이나 수증기는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수증기가 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항상 흐르지는 않지. 고체 상태의 뭐 얼음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리기도 하지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뭔가 밑에서 장력이 작용하면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로부터 처음 명제는 다시 이렇게 변경된다. 높은 곳에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은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 자연 상태에서 그리고 동일한 압력을 받는 조건에서 액체 상태만 우리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중력이 작용해야 되고 그리고 동일한 압력, 샘물처럼 압력을 받아서 솟구치지 않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지만 명제가 성립한다는 거지. 이것뿐만이 아니야. 여기에 높고 낮음에 대한 시각차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고려에 지구 외부로부터의 시각이 추가된다면 높고 낮음의 개념 혼란이 발생하므로 높음의 기준은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먼 곳에 있는 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달에서 우리 지구를 쳐다봤을 때 에베레스트 산과 바다 깊은 심해를 봤을 때 깊은 바다를 봤을 때 달에서 봤을 때는 물을 제외한다면 깊은 심해가 있는 그쪽이 더 높은 곳이 되겠지. 이게 더 낮은 곳이 되겠지. 그리고 더 높은 곳이 되겠지 참. 이렇게 달에서부터 거리가 머니까 바닷속 심해가 더 먼 곳이 될 거야. 더 먼 것이 높은 곳이 되는 거지. 지금 지구에서 에베레스트 산이 먼 이유는 지구 중심에서 멀기 때문에 높은 거지.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보면 그렇지만 에베레스트 산이 높지만 그 달 중심에서 보면 심해 깊은 바다가 더 높은 곳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높음의 기준이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먼 곳에 있는 이런 조건이 또 필요한 거야.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바다의 물은 지구와 달의 인력 변화, 만유 인력이지? 만유 인력으로 그 썰물과 밀물이 일어나지. 예, 바닷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만유 인력에 따라서 달의 인력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달의 인력에 의해서 다시 밀려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구와 달의 인력 변화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그렇지? 밀물과 썰물이 밀물이 올라올 때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흐른다. 이에 대한 수정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물은 정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정기적 플러스 전하를 띤 전기봉을 옆에 갖다 놓으면 얼마든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흐르게 할 수 있어. 동일한 높이에서도 강력한 전기적 힘에 의해 흐름이 가능하다. 자, 지금 전기적 힘도 또 들어갔다, 그렇지? 그리고 아까 만유 인력도 필요하고 또 높이의 기준도 지구의 중심이라는 높이의 기준도 필요하고 아주 계속 추가되는 거야. 도대체 물의 흐름에 관한 이 간단했던 명제 이게 뭐지? 물의 흐름에 관한 간단했던 명제 이게 뭐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 간단했던 명제는 얼마나 길어져야 보편타당한 참이 될 것인가? 이는 인간의 인식 수준에 따라 변화될 것이다. 사람이 좀 똑똑해질수록 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계속 변화되는 거야. 만유 인력을 몰랐을 때는 뭐 그냥 넘어갔겠지. 즉, 이 명제는 인간의 인식 수준 증대가 계속되면 계속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참이 되기는 참 어려운 거지. 수학적 명제,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지만 어떤 우리 실제 사는 세상에서 사물의 현상을 기술하는 명제에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참이 되려면. 자, 재심은 나도 정리해보자. 5분 동안 두세 문장으로 정리하고 제목도 정해보고 중간에 접속사도 포함해서 정리해본다. 자, 5분 동안 시작해보자. 자, 다 됐지? 지금 물의 흐름에 관해서 계속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다. 그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자, 재심은 다.
이처럼 물의 흐름에 관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간단한 명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를. 근데 어떻게 보면 영원히 참으로 될 수 없는 운명일 수도 있어. 우리가 사실 뭐 모르고 있는 새로운 물리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는 인식 주체에 따라 변경된다는 것이다. 아까 우리 이번 단원이 참과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진리는 사람에 따라 변경된다고 했지. 그치? 진리의 개별성이다. 그치? 진리의 개별성. 변경된다는 사실이다. 원시 상태에서의 한 인간이 일정한 지역에서 원시 상태의 한 인간 일정한 지역에서만 거주한 경우 그는 죽는 순간까지 최초의 명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를 그대로 진정한 진리로 믿고 죽어갔을 것이다. 이로부터 명제, 진리적 측면이 가지고 있는 명제는 특정 인식 주체의 주체, 누구에게나지, 특정 시간, 누구, 언제, 특정 공간, 어디서 이런 조건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세 가지 조건, 공간성, 시간성, 개별성 세 가지지. 공간성, 시간성, 개별성. 조건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정 인식 주체 의지로부터 특정 시간을 사유할 수 있고, 그렇지? 특정 주체 인식 주체의 의지로 특정 공간을 사유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명제는 특정 인식 주체 의지에 의해 진리로서 사유 가능하다. 줄쳐보자. 진리는 또 진리적 명제는 특정 인식 주체 의지에 의해 진리로서 사유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또다시 중요한 결론이지. 인식 주체의 의지가 진리를 창조한다. 참은 아니야. 참은 정해져 있는 거지만 진리는 어떤 사람의 의지가 어떤 진리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얘가 나와 있다. 나는 시냇물이 흐르는 이곳, 어떤 계곡으로 놀러 왔어. 어떤 계곡 속 시냇물이 흐르는 이곳, 아침 햇살이 가득한 이때. 여기서 개별성, 공간성, 시간성 나와 있지. 이 세 가지가 정해져 있으면 높은 곳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그것을 진리로서 인식할 수 있는 것. 어떤 계곡 속에서 어느 때 그것이라면 이와 같이 진리는 일반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에 의해 의지되고 인식되는 것이야. 그렇지? 그래서 진리는 중요한 말이다. 그렇지? 진리는 나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 진리는 뭐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 내가 발견하는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뭐 어떤 사실이 원래부터 있던 거긴 하지만 내가 그것을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지? 창조 또는 나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야, 여기까지야. 마찬가지로 두세 문장으로 100자 정도로 제목을 정하고 정리해보자. 5분이다. 다른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음은 제시문 라 마지막이다. 또 다른 예가 나온다. 직각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을 각각 제곱한 값의 합과 같다. 이걸 뭐라 그러지? 어떤 정리지 이게? 유명한 정리지. 피타고라스 정리지. 이 명제 또한 기본 기하학적 전제와 절대 평면의 가정 등 매우 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쉽게 참이 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칠판 위의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그렸다고 생각해봐. 칠판 위에. 근데 칠판에 표면 조도라는 게 있어. 표면의 거칠기지. 표면의 거칠기를 잘 생각해보면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빗변의 길이를 A라 하고
다른 두 변의 길이를 각각 B, C라고 할 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란 얘기지. 근데 A의 길이와 B의 길이, C의 길이가 표면 조도에 따라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칠판의 표면 조도에 따라서. 이 대각선의 표면 조도와 수직의 표면 조도, 수평의 표면 조도가 동일하지 않는 한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또 다른 게 있어. 절대 평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완전한 평면이 아니라 지구를 생각해봐. 지구가 이렇게 구로 돼 있잖아. 그럼 커다란 직각삼각형을 지구에다 그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구에 그려진 A하고 다른 B, C가 있을 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일까? 아니지. 표면이 곡률이 생기면 A의 길이와 B의 길이와 C의 길이가 다 달라지게 되겠지. 그래서 절대 평면, 평면에 곡률이 없는, 평면에 곡률이 생기지 않은 절대 평면이 가정돼야지만 피타고라스는 성립할 수 있겠지. 그런 얘기야. 자,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의 도입이 필요한데, 그것은 참과 진리의 분리. 우리 공부했지, 처음에. 진리는 인식 주체에 의해 인정돼야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참과 거짓이 주체에게 인식되지 않는 명제. 진리는 인식 주체가 그걸 인정해야 돼.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옳고 옳은지 그른지조차 모르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므로 참과 거짓이 주체에게 인식되지 않는 명제를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 위의 기하학적 명제는 참이라고 볼 수 있지. 여러 가지 절대 평면이 가정된다면, 물론 절대 평면이 가정돼야 되겠지만 그런 조건이 가정된다면 위의 피타고라스 정리는 참이지. 그러나 진리에서는 문제가 있어. 그러나 위 명제는 기하학적 관련 지식이 없는 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즘 수학 조기 교육하니까 6학년 정도면 잘못하다가 피타고라스 정리도 공부했을 수도 있다. 그치?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부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또는 어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지식이 없는 어른들한테는 위 명제는 기하학적 관련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참과 거짓의 판별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위 명제는 대부분 수학적 명제가 그러하듯이 수학적, 기하학적 지식을 가진 인식 주체에게는 참이면서 또 진리이기도 하겠지만 절대 평면이 유지가 된다면 그렇지 못한 인식 주체,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나 다 공부하지 않은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참은 참이지, 그렇지? 그 사람이 모르든 알든 초등학교 1학년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피타고라스 정리는 성립하는 거지. 하지만 진리는 아니야. 어린아이한테 피타고라스 정리는 진리가 아니야. 내가 모르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어떻게? 진리는 붉은색을 해보자. 진리는 특정 인식 주체에 의해 의지될 때 진리로 탄생한다. 우리가 알려고 해야 진리로서 탄생하는 거야. 진리는 모든 인간에게 스스로 다가서는 것은 아니다. 저절로 있는 모든 인간에게 스스로 다가서는 것은 참이지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개별적이다. 어떠한 위대한 철학자가 주장하는 진리도 다른 개체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경전도 진리도 예수님과 부처님의 진리로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거야. 어떤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그런데 일반 철학자는 말할 것도 없겠지.
자, 여기까지가 제시문 라다. 마찬가지로 두세 문장 백자로 정리하고 중간에 접속사를 사용한다. 그리고 시간은 5분 안에 작성해봐. 제목도 작성한다. 예를 들면 강아지에게 1 더하기 1은 2. 이것은 참이지만 강아지에게는 진리가 아니지.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강아지에게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자, 5분 동안 작성한다. 자, 다 했지? 다 못한 사람은 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문제 1번은 이렇게 풀었고 이제 문제 2번이다. 문제 2번. 문제 2번은 제시문 가에서라의 내용을 활용해서 참과 진리에 대하여 비교하시오. 비교하라면 뭐라고 그랬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지. 자, 공통점 3개, 차이점 3개씩 작성해 본다. 공통점 3가지, 차이점 3가지 작성해 봐. 자, 시간은 10분이다. 자, 다 했지? 우리는 참과 진리에 대해서 명확히 논리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번 단원에서는 참과 진리의 논리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자, 다음에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참은 일반화의 무수한 시도고, 그렇지? 그러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가 일반화되기 위해서 엄청난 고려가 필요했지. 하지만 진리는 인식 주체에 의해 의지되는 것이다. 뒤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진리는 나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 어떤 특정 사실에 참은 하나이지만 진리는 무수히 많다.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사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과는 시다. 어떤 사람은 사과가 달콤하다. 둘 다 맞는 거야. 그렇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거 사과는 너무 떫다. 그럼 A, B, C 세 사람, 그 사람의 진리, 시다, 달콤하다, 떫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진리다. 종교인에게 신의 존재는 진리이지만, 그렇지? 일반인에게는 그 진리가 아니다. 진정한 참은 없을 수도 있다. 정말 진짜 참은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진정한 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적 참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 세상을 구성하는 참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 수학적 참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세상 현상에 대한 참이지. 절대 진리랑 같은 이야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절대 진리는 영원히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절대 진리와 진리는 좀 다르다. 절대 진리는 진리의 3가지 특성이 아까 얘기했지. 시간성, 공간성, 개별성.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게 진리인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항상 올바른 것, 올바른 것, 그것이 절대 진리지. 그런 것은 영원히 없을 수도 있다. 자, 알겠지?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자. 다음은 천자문이네. 천자문 속에서 우리 참과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따라해.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거야.
멀하 가까우리 하늘 몸체. 한 번 더. 멀하 가까우리 하늘 몸체. 자, 뜻은 먼 곳과 가까운 것을 한 채, 하나로 한결같이 대하는 거, 한 몸으로 대하니까 먼 곳과 가까운 것을 한결같이 대하니 밑에 보자. 거느릴 솔 따를 빈 의지할 귀 임금왕. 거느릴 솔 따를 빈 의지할 귀 임금왕.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거야. 거느리고 와서 따르더라. 거느리고 와서 따르더라. 그 임금한테 의지하면서 이렇게 먼 것 가까운 것을 평등하게 대해주는 그런 왕에게 모두 이끌고 와서 이렇게 의지하더라. 그런 뜻이야. 그런 왕에게, 이런 사람에게. 자, 밑에 보자. 따라해. 하이 일체하니 솔빈 기왕이라. 한 번 더. 하이 일체하니 솔빈 기왕이라. 밑에 뜻을 보자. 군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해야 한다. 이것만 지켜도 사람에게 큰 허물이 없다. 자, 따라해봐. 하이 일체하니 솔빈 기왕이라. 자, 알겠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잘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봐. 이게 검은색 라인만 다 쓰면 된다. 이 라인, 그다음에 이 라인하고 이쪽 마지막 뜻이다. 자, 이거 답안지에 한 번씩, 세 번 아니야? 한 번씩만 쓰면 된다. 자, 다른 사람은 다음 문제 넘어갈 거야. 자, 다음 못한 사람은 다 쓴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와라. 자, 다음은 문학편. 자, 따라해. 부적 규보 무의지 천리이고 부적 소류 무의성 강하라. 한 번 더. 부적 규보 무의지 천리이고 부적 소류 무의성 강하라. 네, 우리 소설을 쓸 때도 첫 번째 페이지부터 써야지. 부적 규보. 규보는 한 걸음이야. 규보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일 적이야. 쌓이지 않으면 쌓일 적. 한 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에 다다르다, 이르다. 천리에 이를 수 없다. 없을 무자. 부적 소류. 작은 흐름들이 쌓이지 않으면, 부족하면 없다. 강물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밑에 이거는 생략한다. 자, 밑에 보자. 작은 것이 쌓여야 큰 것으로 이룰 수 있다.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따라해. 작은 것이 쌓여야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혹시 그렇지 않는 것은 정말 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우리가 어렵게 이룬 것만 정말 큰 것이다. 쉽게 이룬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은 큰 일인 거야. 자, 요 뜻은 내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한 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에 이를 수 없고 작은 흐름이 쌓이지 않으면 강물을 이룰 수 없다. 그 얘기를 쓰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만 쓰면 된다. 한 번. 알겠지? 밑에 뭐 두 번, 한 번이나 써 있는데 이거 하지 말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만 쓴다. 자, 한자 쓸 때 정확하게 또박또박 천천히 쓰도록 해. 한자는 아주 멋있는 문자야. 뭐 한글도 아주
훌륭한 글자지만 한자도 우리 인류 역사상 역사를 봤을 때 정말 위대한 문자다. 중국 말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한국도 인류의 한 구성원이고 인류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인 거야. 그러니까 뭐 중국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류의 문명 문화로서 이 한자 정말 아주 멋있는 우리 인류의 문명의 하나다. 자, 다 했지? 자, 오늘 수업은 우리 참의 본질에 대해서, 참과 진리에 있어서 그 주제 토론을 해본 거야.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참과 진리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다. 좀 복잡한 논리학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왜 참과 진리에 대해서 논리학적으로 이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이렇게 좀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잘 생각해봐. 우리가 제대로 정말로 참을 우리가 추구할 때는 우리가 뭐 10가지 가까이 조건이 필요했잖아. 진정한 참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참을 진짜 과학적 사실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아주 엄밀하고 엄격하게 참을 과학적 사실을 검증해 나가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대충 해놓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그 예외적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큰 위험과 환난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우리 과학 문명을 발전시킬 때 참적 요소,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없도록 그리고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참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진리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진리는 계속 변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공부한답시고 100년 전, 1000년 전 공자의 노장 사상이 훌륭하다고 노장 사상을 무의자연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한다거나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현대 사회에 맞는 어떤 최적의 진리는 그 시대 사람밖에는 만들 수가 없는 거야. 2500년 전 어떠한 위대한 철학자도 현대 사회의 진리는 만들 수 없어, 그렇지? 현대 사회의 진리, 현대 사회의 철학은 누가 만들어? 현대 사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철학을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참과 진리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자,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참과 진리에 대해서 비교 한번 해봤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